이 5개만 있어도 위험 대비가 충분히 되는 특약들이니까요.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특약들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30개 이상의 보험사가 있고요. 각 보험사들마다 몇십 개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들마다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100에서 200개의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죠. 서로 다른 스펙과 보험료를 고려하면 정말 많은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 나에게 꼭 필요한 특약들만 선택하기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12년차 설계사인 제가 이 많은 특약들 중 베스트 5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기준은 전문 자료와 각종 통계 자료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12년간 보험 현장에서 청구를 도와드렸던 제 경험도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설계를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5개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반대로 이 5개만 있어도 위험 대비가 충분히 되는 특약들이니까요.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특약들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가장 중요한 특약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병원에서 나온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보상 비율은 가입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기준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은 80%까지 보상을 하고요.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70%까지 보상을 합니다. 즉, 이 보험 하나만 있으면 전체 치료비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은 20에서 30%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실손 의료비의 보장은 보통 각각의 특약들로 존재하지만 한두 개를 빼고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실손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손 의료비를 모든 보험의 첫 번째로 꼽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넓은 보장범위인데요. 특정 질병 혹은 특정 치료들만 보장하는 여타의 특약들과 다르게 실손 의료비는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보상을 하는데요. 실손에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 임신, 출산, 불임 관련 치료, 외모 개선 및 미용 목적의 시술 등입니다. 즉, 실질적인 치료에 해당된다면 대부분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범용성이 넓은 특약이 20세 남자 기준 9,886원, 40세 남자 기준 17,137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특약들의 단가를 본다면 정말 저렴한 건데요. 하지만 실손은 1년마다 보험료가 오릅니다. 해가 갈수록 여기서 보이는 나이별 보험료 이상으로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의 보험으로 거의 대부분의 위험을 커버한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이 모든 보험 중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험이 없다면 가장 먼저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인 것이죠. 제가 꼽는 두 번째 베스트 특약은 암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대여명까지 생존을 했을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 주변 3명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을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암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즉, 암은 걸릴 가능성도 높지만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도가 높은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하면 암보험부터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암 특약의 구분을 보면 진단과 치료로 나뉘는데요. 진단은 유사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치료의 분류를 보면요, 암에 대한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치료들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고요. 최근에는 최신 치료들만 따로 보장하는 특약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진단 분류와 치료 방법 때문에 암보험에는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요.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보장이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약들을 추가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요. 암에 대한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면 이 2개 정도만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높은 진단율만큼이나 보험료가 비싼 편인데요. 암 진단비 1,000만 원은 30세 남자 기준으로 7,000원입니다. 5천만 원을 가입하면 3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죠.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단가가 매우 저렴한데요. 아쉬운 점은 일반암
부담 진단비 대비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 진단비는 종합보험을 구성하게 되면 보통 전체 보험료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단가가 비싸고 비중이 높은 특약인데요. 하지만 그 발병률과 치료비를 생각한다면 꼭 가입해야 될 특약입니다.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험 분석 및 추천 플랜 같은 유튜브에서 못다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올라오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꼽는 세 번째 특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심장질환의 환자 수는 183만 명입니다. 암에 비하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건 1년 기준 환자 수입니다. 매년 신규 환자와 완치 환자를 생각하면 이것도 꽤 높은 발병률이죠. 그리고 사망 원인을 봐도 암에 이은 2위입니다. 암 정도는 아니지만 발병률도 높고 위험도 역시 높은 게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질환의 범위를 보면요. 급성심근경색이 7%대, 급성심근경색의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가 57%대, 그리고 허혈성의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범위가 91%대,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합친 심장질환이 100%입니다. 당연히 범위가 가장 넓은 심장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해야 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각 진단비들의 단가를 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보험료를 100%로 봤을 때 발병 비율이 34% 정도 더 높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보험료가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5배 이상 높은데요. 물론 부정맥 심부전이 발병 빈도가 높다곤 하지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가치를 매기는 상품입니다. 즉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부정맥 심부전은 보장이 안 되는 거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들은 뒤에 나올 수술비에서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굳이 비싸게 진단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거나 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심장질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이별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30세 기준 1000만 원당 3,580원 수준으로 암 진단비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율과 위험도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세 번째에 랭크했습니다. 제가 꼽는 네 번째 베스트 특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의 환자 수는 117만 명이고요. 이로 인한 사망률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입니다. 암, 심장질환만 못해도 만만치 않게 많이 걸리고 위험한 질병이란 얘기죠. 그래서 암, 심장질환에 이 뇌혈관 질환까지 묶어서 3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 최초 증상이 심한 경우 또는 침범한 뇌조직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서 잘 걷지 못하는 등 이런 후유장애 때문에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나 재활치료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보면요. 뇌출혈이 8.4%, 뇌출혈, 뇌경색을 합친 뇌졸중이 65.9%, 여기에 기타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 100%인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보면요. 각 특약들의 보험료가 진단 비율에 비해 약간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범위도 가장 넓지만 비용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쪽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만 있으면 전체적인 보장으로 충분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보험료를 보면요. 30세 기준 1000만 원당 5,830원, 암 진단비만큼이나 비싼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위험도와 높은 진단율을 생각하면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랭크했고요. 제가 꼽는 다섯 번째 베스트 특약은 1호종 수술비입니다. 지금까지 암, 뇌질환, 심장질환의 특약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삶에는 이 3대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이 있겠죠. 이 위험들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질병수술비입니다. 2022년 수술 통계연보를 보면요. 상위 10개 수술의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 수술에 대한 비용이고요. 여기서 입원 비용, 각종 처치 비용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훨씬 올라가겠죠. 수술비에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3개를 꼽자면 질병수술비와 1호종 질병수술비, 엔대질병수술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를 선택한다면 단연 1호종 수술비인데요. 1호종 수술비는 부위와 수술의 방법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는 수술비입니다. 작은 수술은 1종으로 작은 금액이, 몸을 여는 수술같이 큰 수술은 5종으로 큰 금액이 보장되는데요. 약관상의 수술 분류로 보면 600개 이상의 수술을 보장하고 있어서 범위가 넓고요. 암 수술에서도 큰 금액이 보장되는 강점이 있어서 단
단 하나의 수술비를 넣어야 된다면 꼭 들어가야 되는 특약입니다. 자, 꼭 가입해야 될 5개 특약들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실손의료비. 두 번째, 암진단비. 세 번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네 번째,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다섯 번째, 질병 1호종 수술비.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의문은 혹시 이 특약 말고 더 가입해야 되는 특약이 있는지, 위험의 대비 측면에서 일단 위 5개만 가입해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대체적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보험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 5개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대비를 원하신다면 엔대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암 주요 치료비와 같은 특약을 추가해 주시면 더욱 촘촘한 대비가 가능하고요.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미래 간병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간병인 보험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저 필수 특약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일 텐데요. 보험료는 특약뿐만 아니라 한도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만약 한도를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6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씩의 질병 1호종 수술비를 넣고요. 마지막에 실손까지 추가하면요. 보험료는 상해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건강체 기준으로 남자는 10세 36,133원부터 60세 159,797원까지 나오고요. 여자는 10세 기준 35,099원에서 60세 113,004원까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한도에 따라 특약의 추가 삭제에 따라 원하는 대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정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을 생각하든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는 답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연구소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